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정책위원장 윤재균이라고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정책위원회의 2019년 기획사업인 인천시정감시의 일환인 인천시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조사 발표와 인천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인천장애우대학의 19기생들이 시민 참여 차원에서 기획한 인천광역시 10개 구군의 장애인 복지 예산의 실태 조사 발표를 겸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회의 두 주제는 전문적인 시민단체도 쉽사리 할 수 없는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대학의 하나인 인천장애우대학 수강생들이 직접 조사하고 자료화해 주셨습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정책위원회와 그 취지를 결합함으로써 큰 의미가 있는 자리라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와 오늘 토론회에서 맡으신 역할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양쪽에 계신 분들 먼저 소개하시는 걸로 하죠. 네, 저는 인천시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 조사 결과를 말씀드릴 인천장애우대학 19기생인 양영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인천시 8개 구, 2개 구의 장애복지 예산 분석 발표를 맡은 장애우대학 19기 옥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사에 대한 시민 관점의 질문과 확인을 할 인천장애인정보협회 회장 한금주입니다. 네, 저는 인천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임수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임수철 소장님, 네, 연구소와 장애우대학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 조사의 목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연구소는 이제 설립한 지 19년이 됐고요. 그 주 목적이 장애인들의 이제 권익 보호와 그리고 정책 생성 활동이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시민 자원 활동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 설립할 때부터 장애우 대학을 운영을 했고요. 뭐 1기 때부터 뭐 인천시의 주요 시민 단체 그리고 특히나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장들이나 그 실무자들이 장애우 대학에 많이 들어와서 수강을 하시고 또 그 역량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뭐 지금 저쪽에 계신 우리 한금주 회장님도 우리 장애우 대학의 1기생이셔요. 그래서 인천 장애인 단체의 또 주요 단체 또 이런 것들을 맡으신 분들이 많고요. 뭐 앞서서 연속 토론회 이전에 앞서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시 남구 지금 이제 미추홀구로 됐지만 남구 장애인 실태 및 욕구 조사를 예전에 그 민간 단체에서 참 어려운 작업인데 그런 것들을 했고요. 저상버스 조사, 뭐 노동권 실태 조사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장애우 대학 수강생들이 그 조사 리서치 업무를 맡아서 이런 현장에서 직접 나서서 뛰어서 역할들을 해주셨고요. 그러한 역량들이 쌓여서 지금까지 주요한 시민사회 자원 활동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서 이제 오늘 토론회도 기획이 된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토론회 그리고 조사를 직접 준비하고 발로 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없는데 먼저 시정감시 차원에서 시의회 의장의 업무 추진비를 조사하신 양영래님께서 조사한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조사는 1차적으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 정보공개 요청에 의해서 지난 5년간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의 업무 추진비 자료를 받았지만 오늘 사회를 맡은 윤재균 위원장님도 자료 분석을 하셔서 알겠지만 증빙 자료가 너무 부족해서 다시 회의록과 같은 첨부 자료를 포함해서 달라고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것을 인천시민
사회단체가 하신 방법으로 분석을 하였고 그것을 오늘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저희도 5월경에 실제로 그 자료를 좀 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소략한 자료라서 재청구하게 되었었는데 이번에 한번 쭉 살펴보신 내용을 먼저 한번 자세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사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인천시 의회 의장이었고요. 자료 조사의 범위는 2017년부터 2019년 10월이었습니다. 그럼 조사 내용은 업무 추진비 전체였고요. 회의록, 사진, 선물이나 경조사비 같은 경우 수불대장과 같은 증빙 자료를 요구했고 증빙 자료는 전무했습니다. 영수증의 경우 사용 내역, 즉 갈비탕을 먹었는지 음료수를 곁들였는지 이런 세부 내역은 전무했습니다. 더군다나 물품 구입 비용 중에는 치실과 같은 개인용품도 있었고요. 특정 음식점을 자주 가서 직접 조사해 보니까 밥은 전혀 팔지도 않았고요. 안주와 술만 파는 것도 있었습니다. 네, 상당히 심각한데요. 그렇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질문을 한금주 회장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점이 있을까요? 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인천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 조사가 의장의 업무 추진비에 한해서만 실시한 것인가 아니면 그리고 왜 증빙 서류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답변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신 증빙 자료, 즉 회의하는 사진, 회의록, 참가자 사인, 선물을 주거나 경조사비를 지출했을 때 수불대장은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지난 20년간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작성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네, 양윤리 선생님, 그럼 이번 시정감시 조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인천시의 예산 보조금을 받는 시민들이 운영하는 시민단체의 경우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는 회의록, 사진, 사용한 세부 내역이 기재된 영수증, 선물 받은 사람, 사인 등을 요구하면서 시민을 대신해서 예산을 감시하는 의회의 의장이 이렇게 엉터리로 업무 추진비를 쓴다는 것은 우리의 세금이 부당하게 쓰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시의회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모든 공적 조직에서는 이러한 증빙자료 첨부를 의무화해야 하고요. 업무 추진비로 술 먹는 것은 법으로 금지시켜야 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술을 먹는 것은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속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도 감시와 요구를 계속해야겠다. 앞으로 성명 발표 등 입장 정리와 요구사항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인천시 10개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 예산 실태를 분석한 오철희 선생님이 조사한 대상이라든지 기간 등 조사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천장애우대학 19기 2조로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조사를 한 자료인데요. 여기는 전체 예산, 일반 예산, 특별회계,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 예산, 장애인의 수, 장애인 1인당 장애인 복지 예산 등을 지난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3개년을 조사 분석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양이었고요. 조사 방법은 2005년에 관련 논문을 쓰셨던 임수철 소장님의 지도와 조사 방법대로 실시를 했습니다. 네, 상당히 의미가 있고 힘든 일을 수행하셨는데요. 이 조사의 경우 장애인 당사자이시고 또 20년간 장애인 단체를 운영하셨고 관련 학위까지 있으신 한금주 회장님께서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2005년도에 이어서 2019년으로 변화한 시대의 예산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임수철 소장님이 정책실장이었을 때 발표한 자료는 그 중구가 꼴찌였는데 이번에는 어떠했는지 결과 중심으로 오철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 시간에 그 방대한 자료의 결과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차트 첫 번째를 보시면 그 종합 평가 1위는 부평구가 차지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복지 예산도 좋고 증가율도 최고였으며 장애인 1인당 예산도 인천시에서 제일 좋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적용을 해보니까 동구가 조금 낮았는데요. 두 번째 차트는 부평구가 1위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시계 계열로 나타냈는데요. 예산 자체가 많은데도 이 수준으로 인천시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평구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오 선생님 조사 당사자로서 이 조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개선책이라든가 정책 발전 방향 생각하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분석 결과 중앙정부나 또 인천시가 내려보내는 그 매칭 예산 그 비율은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방대했기 때문에요. 앞으로 후속 연구가 있다면 매칭 예산 비율, 또 재정 자주도와 또 재정 자립도에 근거한 장애인 복지 예산 비교 등을 해봐야겠고요. 또 일부 구는 굉장히 낮은 구가 있었는데 동구 같은 곳은 장애인 복지 그리고 예산 확보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임실 소장님, 이 토론회 이후 인천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장애인 복지 예산은 실제로 예산이 그 복지의 수준과 양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특히나 장애인 당사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또는 무관심하다면은 여기에 대한 발전이 이루어지기 힘들겠죠. 그래서 저희는 인천장애우대학을 이러한 조사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졸업하고 수료하고 나서 그렇게 사장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시정감시단을 구성을 할 겁니다. 만약에 발전을 한다면 각 구마다 이 우리 장애우대학 출신들의 시정감시단을 두어가지고 시정감시 특히나 뭐 여러 가지 업무 추진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장애인복지 예산 등을 아주 계속해서 매년 조사해서 발표하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시정감시단을 구성을 해서 장애인복지를 발전시키는데 좀 기여해볼까 합니다. 네. 네, 참 어려운 조사를 민간에서 그리고 그것도 시민교육 대상자들께서 직접 나서서 해주셨고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셨습니다. 이 조사들과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평등하게 발전하는 인천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참여하신 분들의 간단한 소감을 곁들인 인사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소개하셨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업무 추진비 내용이 정당하지 않았고요. 더구나 개인용품이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하급 기관들의 지도 점검 시 영수증 내역서 사진을 강조하면서 시의회 의장은 실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을 느낍니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앞으로 모범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시민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그 인천 8개구 2개군 그 3년간 장애 예산 조사를 하라는 그 과제를 들었을 때 사실 굉장히 걱정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사실 몰랐는데 다행히도 소장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그 중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살펴보다 보니까 예산액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또 이번 예산은 특히 장애 예산에 집중하는 부분이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장애인들이 생각외로 너무 많았고 또 8개구, 2개구를 살펴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부평구였습니다. 부평구는 장애인 수가 2,746명으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2016년도에 5%, 17년, 18년도 6%, 8개구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부평구는 그 복지 서비스 부분을 꾸준히 5% 이상으로 유지했고 또 동주민센터를 포함해서 부서가 58개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굉장히 잘 되고 있었고요. 특히 제가 기억에 남았던 부서는 그 기후 변화 대응과를 두어서 미래의 재난을 준비하고 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복지 금액과 또 장애인 수를 나누어 봤을 때 복지 서비스 부분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된 정책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장애우대학 1기생으로서 지금 장애우대학 그 19기생들의 이렇게 열심히 조사한 결과를 보면서 제가 좀 아직 미흡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대단히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분 양영래 선생님이나 그리고 오철희 선생님이 하신 자료, 특히 오철희 선생님이 속한 조 2조가 하신 자료는 정말 웬만한 박사학위급 논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방대한 양을 체계적으로 잘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런 속에서 다시 한번 지난 첫 번째 연속 토론회에 못지않게 이분들도 엄청난 수고를 하셨다라고 격려의 말씀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끝이지 않고 연속성을 가지고 항상성을 가지고서 우리 인천장애우대학 그리고 우리 인천연구소가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그러한 단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네, 인천장애우대학 19기 학생들의 조사 경험을 잘 들었고 또 시정감시나 소외계층 예산 확충 등의 앞으로 함께 노력할 정책 과제들도 발견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네, 인천시민사회단체 연대 정책위원회도 앞으로 이와 같은 영역에서 계속 연대하여 활동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시정 감시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한 현장에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